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그제 뭐 이렇게 좀 출장도 좀 다녀오고 해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거기에, 그런 중에 또 전화 통화도 좀 하고 했는데, 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줌 녹화 이걸 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내용을 여기서는 일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 그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뭐 결국에는 어, 블록체인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땄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좀, 녹화 전에 제 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거를 한번 보여줬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 기술적으로 또는 뭐 자격증을 따는 데에 그게 뭐 사단법인이든 이런 쪽에서 발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공식적인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요가를 뭐 요가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게 결코 공인되는 자격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 데가 어, 이게 국가에서 지정을 한 그런 쪽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거래에 대한 검증이라는 게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블록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를 그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게 암호화폐 하나라 이거예요. 그거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결코 뭐, 그걸로 헛웃음을 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그게 무슨 놈의 암호화폐예요? 아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다.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그 다음에 그 신뢰, 그 다음에 그 확장성, 뭐, 이 정도를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 여기에서 뭐 제가 이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개념조차도 좀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이 문제를 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에서 구동이 되는 게 아닌 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것과 관련된 거는 거래소에서 우리가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외에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출금을 했을 때 출금 주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 거에서는 출금이 돼버렸다. 그럼 분명히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 출금을 스태킹을 하는 것도 결국엔 내한테서 나간 거니까 출금이잖아요. 출금이 됐는데 출금이 됐기 때문에 어디론가는 분명히 갔다는 이야기고 그거를 찾겠다는 건데 지들도 못 찾고 우리도 못 찾고 그러니까 무혐의다. 그리고 한쪽은 모른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송치가 됐다. 이게 딱 뼈대만 딱 추려가지고 봤을 때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는 그런 쪽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7년간의 경찰 생활이라는 게 뭐, 언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뭐, 다른 수사를 뭘 했고, 이런 거는 뭐, 그날은
특별하게 들은 게 없으니까. 강력계 형사도 했다. 강력계하고 금융범죄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지만은 아예 그 일을 다룰 그 뭐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든가 능력이 안 되고 자질 자체가 그러니까 자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백그라운드 자체가 없는 사람이 그런 업무를 맡았다. 거기다가 100건 정도의 사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 그 경찰 스스로도 뭐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 그거를 포함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질이라는 것이 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는 이런 자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배움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밑바탕이 있는 상태의 사람만이 이 사건을 다룰 수가 있다. 배워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일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열받고 가장 화나고 그리고 그 상태에 뭐 어떠한 사람이든 상대 그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자체를 이해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의자 쪽에서 진술을 한번 한 거를 가지고서 그쪽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일종의 불송치라는 거는 덮어버리는 것과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어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거꾸로 그 진술을 하고 그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피해자한테 아니 그 피해자한테 알려서 저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증명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기본이 아니냐. 자기가 뭔 저거 판사도 아니고 요게 한 번 듣고 요게 한 번 듣고 그럼 그 지가 결정을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이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경찰하고 통화한 사람이 저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저를 거꾸로 헐뜯는, 그러니까 뭐 좀 폄하하는 식의 말들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호사든, 경찰이든, 뭐, 여러분들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스스로가 뭔가를,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뭐 이야기를 하든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제대로 아주 정독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하고서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 한 번 봤다라고, 그게 자기가 결정을 그렇게 할 정도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고발자도 못 찾고, 그 다음에 경찰도 암호화폐 추적기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못 찾았고, 상대방은 모른다고 하니까 끝내버렸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들을 만들어 보내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뭐, 변호사도 이해를 한다 그랬고, 근데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도 이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정말 커피 뒤집히죠, 저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걸 가지고서 그냥 끝내버린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어, 누구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한이라는 사람이 저를 또 되게 이쪽에서 받았는 카톡 내용을 보면은 되게 헐뜯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가를 보니까 작년 국감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차라리 이슈화 안 시켰으면 좋겠다니요.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가 봐요. 요게 이제 그때, 그, 금융위원장인데, 금융위원장이 맞을 거예요. 뭐 자세히 안 보이니까. 어쨌든, 그 작년 국감 내용이에요. 국감과 관련된 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 하나 나왔지요. 국감 하루 전날 찾아가 보좌관님이 한숨까지 쉬게 점심도 못 먹고 몇 시간을 그때 상황 생각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국감에 올리는데 하루 전날 찾아가서 일단은 스스로가 자인한 게 뭐예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두 번째, 국감 하루 전날 가가지고 그 보좌관이 또는 그 국회의원이 얼만큼 그 내용을 알고서 국감에 가지고 올라갔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내용을 어, 국감에서 다뤄졌던 유튜브를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했어야 돼, 그거는. 용어 자체에 대한 그 이해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국감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금융위원장이 속으로는 얼마나 웃었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국감에 올리고 국감 내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서는 의시되는 식의 표현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스스로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국감에서 다뤄질 만큼의 어떠한 사전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슈화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표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도 정말 곡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과정은 따라다녀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정이 정말 잘 되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근데 과정이 엉망진창이면은 당연히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풀이를 할 때, 이, 초반에 잘못,
문제풀이의 초반이 잘못돼 버리면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는 100%다 틀려요.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라서 찝어가지고 뭐 겐또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모든 것들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우리는 결국에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제가 똑같은 일을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 엄청난 돈 받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성진이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최고의 직급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율단체이고 피해자들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폄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전 공부가 확실히 많이 돼야 된다. 용어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합당한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그 단어가 용어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되는 내용이냐 그거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봐봐야 논문 저기 아이 그 눈뜬 장님이다. 읽기는 읽는데 우리는 뭐 엄만 있으면 계속 주주주 읽는 거 읽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제가 영어를 쭉 읽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조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던져버린다.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일치가 되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그 당시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10월 국감이잖아요. 총선이 2월에 있었나요? 4월에 있었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여론을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음에 뭐라 그러죠? 입 후보자로 뭐 쓸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쪽에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만난 쪽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가 우리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인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그러니까 기업회에 참여를 못하죠.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내용 자체가 하루 전날 그것도 국회의원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보좌관한테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좌관이 또 이해를 어느 정도 문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이 다른 국감 질의라든가 다른 것들 일정도 있었을 거라고 하면은 국감 직전에 그 내용이 자료가 전달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럼 읽으면서도 스스로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서 트래블 룰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올 그게 아니지요. 트래블 룰이 언제 시행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22년 3월 25일이에요. 그럼 3월 25일이면은 상황 종료 상태예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걸로 따지면 3월 25일부터 해야 뭐 5월 달까지, 5월, 6월까지 그래도 좀 추가 스테이킹 한 피해자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이 아닌 우리 KOK 가격의 그 0.0006이다 그러면은 0.0006%에 해당이 되는 그 스테이킹 양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상태에서 저기 정무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재벌은 적용 안 돼요. 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중요도를 가지고서 국감에 올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스스로가 다 밝혔잖아요. 잘못 설명한 것도 인정을 한다. 하루 전날 또 찾아가가지고, 하루 전날 보좌관한테 뭐 점심도 못 먹고, 뭐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이, 여기 글을 쓰는 제가 그걸 다 읽어주기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살인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할 때 증거를 잘 준비해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옆집에서 살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고하고 사건 신고의 모든 공과 업적을 나의 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듣는 사람들도 국감과 방송에서 듣고 봐서 이제는 지겨워합니다. 기억해 플레이 그것 아이쿠 지겨워. 비대위가 국감에 신고하고 방송도 탔는데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나 봐. 그 미니언인가가 뭔가 국감에 질의했던 오해원만 뭐뭐 된 거지. 이런 말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꼭 진짜 이슈가 뭔지를 파악조차 못해요. 이 글에 왜 보좌관이 수고하고 밥을 못 먹는 것이 생각나고 눈물이 날까요? 뭐, 그 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보네요.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그 사람들도 밥 한 끼 못 먹는 거는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 한 끼 좀 늦게 먹든지, 그렇다고 건너뛰지는 않겠죠. 뭐, 요즘은 우리는 델리버리 서비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배달 음식 뭐,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게 그런 거잖아요. 제 내용을 정무위 쪽에서는 처음에 설명을 그때도 한 시간 정도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한 50%, 그게 그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98%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0%, 70%, 98%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자료가 계속 넘어가고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PT를 했는 것까지 링크를 달아가지고 보내주고 근거 관련되는 서류들도 다 보여주고 보내주고 가서 설명 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해서, 그래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크고, 분명히 제가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저에게 5분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용도 설명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5분간의 질의 시간을, 그것도 국민이 보는 그런 곳에서 발언대에서 서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얼만큼 설명을 하고, 얼만큼 어떻게, 뭐, 그분이
이 국감의 질의를 국감에 올리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설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 정도 되면은 가서 발언을 해도 그 국민적인 여론을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를 그렇게 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회견 마찬가지죠. 그 내용 언론사로 뿌리는 거 왜 해주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만큼의 이슈화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이런 게 제가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깐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은 하겠어요. 뭐 까고 어? 뭐 폄하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 내용 없는 똘똘 뭉침과 내용 있는 똘똘 뭉침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제가 모래성을 또 비유를 하는데 내용 없는 모래성은 있잖아요. 알맹이 하나만 빠져도 무너져요. 외부에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요. 근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그 치놓은 상태에 기반을 둔 그런 상태에서 태풍이 와도 쓰러질 거냐? 저는 안 쓰러진다고 봐요. 그래서 KNJ 뭐 이런 그 유수의 어떤 그 변호인단이 붙어도 저는 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정말 정관 예우해가지고 썩어 빠진 판사들, 뭐 검사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모를까. 이게 그 자료가 정말 어마무시한데 그리고 그거를 제가 대부분의 것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유까지 해드렸고요. 이것만큼 이렇게 뭐 제3자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붙잡고 뭔가를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놈이 잘못했을까를 한번 나중 저기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은 저는 제가 의도한 그런 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주관성이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뭐 정황 증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근데 저쪽에서는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느냐고 뭐 직접 증거를 자기들은 제시하고 우리는 뭐 그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뭐 그것도 한두 번을 한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국감이라는 게 뭐, 어떻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그 절차를 프로시저는 제가 모르지만은 일단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는 그거는 거의 뭐 100%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뭐 감시의 눈이 전 국민 또는 뭐 정치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따지면은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사건을 제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초동수사에 가깝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게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기소가 되고, 판결이 되고, 판결이 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스테이킹 시켰던 장고량을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저기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아니, 지금까지 뭐 하던 사람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뭘 또 어떻게, 뭘 아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지 그런 게 저는 정말, 아,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일을 그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려 그러면 적어도 만나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뭔가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뭐 인맥 가지고 이거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인맥이 이루어지 가지고 뭔가가 연결이 되면은 그만큼의 내용 전달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냥 제발 좀 실질적으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할 이야기들이 스스로가 뭐 정말 저만큼 또는 제가 아는 거에 뭐 한 7, 80% 정도라도 알고서 뭔가를 훈수 떠는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 액션을 취해도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거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서 그렇게 컨택을 해봐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뭐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 베트남 여자가 그 글을 올리면서 맨날 하는 게 한국 정부를 뭐 씹어도 엄청나게 씹고 뭐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빈치 코인 이야기하는데 다빈치 코인 46만 몇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정부를 왜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단체는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 가족끼리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욕을 하면은 잘했던 못했던 그게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니 같은 거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갑 가지고만 계속 난리지긴 내용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쌍욕에 가까운 그런 우리나라를 쌍욕에 가까운 내용으로 여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이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글을 올려요. 스스로 하면 돼요. 그렇게 지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욕들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뭐 좀 똘똘 뭉쳤다라고 하면은 이슈화하는 거를 훨씬 쉽게 했겠죠. 한쪽은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인맥이든 뭐 만남을 잘 주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역할만 했으면 돼요. 나머지 설명은 또 누군가가 하면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서. 그럼 잘 됐겠지요. 근데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아니 아니고
전달되는 게,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아니었는데, 결과를 바라고 뭔가 그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만 아무리 뭐 높이 평가하고 뭔가를 해도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없는 시간, 그리고 이거 듣기만 해도 머리에 지근지근 아픈 이런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이렇게 들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 좀 자중해야 될 때 자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푸질고 앉아가지고, 뭐, 그, 땡깡 부리면은 됐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시위를 하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언론 통해 뭐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 붙잡고 뭘 하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단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산에 갔을 때. 거기에 저하고 식사하러 오시겠다는 분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업소라도 좀 해달라. 업소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그 상대가 이해를 못하거나 크게 중요도를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전부 다 뒤지겠으니까 우리가 표드린 그 표니까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 달라. 우리는 정말 죽을 맛이다. 이거를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면서 전화를 그걸로 드려가지고 그렇게 부탁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 이해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추가로 해버리잖아요. 역효과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또 일찍 또 좀 보여주시고 뭐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눈물이 나도 이런 분들한테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번개불에 콩고 먹는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필요 없네요. 번개가 엄청난 뭐고 볼티지로 때려버리니까 뭐 콩 자체가 금방 이렇게 볶아지겠지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났다고도 아니고요. 뭐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저도 모든 것들을 일단은 상식선에서 맞춰가지고 해보고 거기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수단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어, 이 옥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손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때는 새총을 가져와가지고 딱 쏴버리면은 올라가잖아요. 수단이 뭐예요? 도구죠. 새총이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고 인간인 거고 머리를 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물의 영장,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또,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말 모 교수님,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하실 만한 그런 교수님 찾아뵙고, 2시간 동안 미팅하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하나가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까지도 다 알아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자체도 내 거에선 분명히 나갔는데,
그 스테이킹 지각을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하잖아요. 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수단을 이용을 한 거죠. 내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시간을 내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내용 지금 있는 거에서만 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대가 더 큰 걸로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재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만 계속 놀다 보면은 이걸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가만히 있을 땐 좀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한다고 50점이라도 받는다고. 근데 여기에서 까불때 그 저기 뭐가 껄떡대다가는 뒤집혀 버리면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돼버려요.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그리고 뭐 그, 오늘 본 내용에 또 보면은 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또 뭐 한이라는 사람이 그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온 글 보면은 저를 정말 비하하는 내용 뭐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그걸로 뒤집혔잖아요. 뭘 의미해요? 이해를 하려고 정말 저기 1시간짜리를 3분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 듣고 제 파트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에 뭐 캠브리지 대학에서 뭐 석사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그분도 제가 올린 영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을 본대요. 근데 그만 크랩을 하세요. 스마 하세요. 아니면서 3분밖에 안 보고서 뭔 놈의 사람을 평가를 하고 내용을 평가를 해요. 이게, 이게 정말 정말 그 표현을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저들과 같고 싶지 않았어. 네,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제발 입을 좀 다물고 계실 때는 다물고 계시고 짜증할 때는 짜증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연속해가지고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를 뭐 시위를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거 아닌 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그거 했겠죠. 근데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방구석에 처박히면 있지 않았잖아요. 갈 때는 가고 만날 때는 만나고 통할 때는 통화하고 실질적으로 뭐 시위 자체를 버스킹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작자도 있던데 우리는 할 건 다 하면서 그리고 피해자들도 쓸데없는데 시간, 돈 낭비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피해자들도 저도 그다음에 가성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 뭐, 가성비도 효율성이 하나긴 한데,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는 쪽으로만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오늘 또 이 줌에 참석하신 분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세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조금 적은데 좀 일찍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뭐 이게 뭐 많아봐야 100명 이상 초대도 안 돼요. 100명이 뭐 80만에 100명이면 별 의미 없죠. 100명이 아니라 10명, 1명이라도 별 의미 없어요. 전체가 뭐,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렇다 손 쳐도 이 지금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좋아요, 싫어요는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 눌러도 좋아요. 왜? 저는 그게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되니까. 그럼 좋아요가 그렇게 의견을 표현을 한 사람 중에 좋아요가 몇 프로고 싫어요가 몇 프로인지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95%에서 98% 거기인데, 그러면은 2%에서 5%는 싫어요를 했다는 거예요.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그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뭐, 레퍼런스가 되는 건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줌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고, 어, 실제로는 일요일은 하루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일 뭐, 이슈거리가 있으면은, 어, 줌을 열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열고, 아니면은, 내일 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